지금부터 2025 을사년 새해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홍보담당관 손기복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순서는 시정 홍보 영상 시청, 시장님 인사 말씀, 시정 브리핑, 질의 및 답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희망이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더 크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 2025년 경주시는 살림살이 역대 최대 2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국도비 또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활동평가 최우수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지 만족도 전국 1위까지 우수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의 힘이 경주에서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디지털을 더합니다. 문물이 없는 성형화, 해양 역사관 건립, 경주읍성 복원 등으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도록 하겠습니다. 제2동궁원 라원과 관광역사공원을 시작으로 봄은 관광단지를 새 단장합니다. 황리단길은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으며 대릉원 오류 개방과 경주로 옥으로 도심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위상을 높였으며 마라톤 대회와 e스포츠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경주문화관 1918과 웹툰 캠퍼스, 음악 창작소는 젊음의 열기 가득한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금리단길 빛거리, 신라문화제, 황금 카니발 등 경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명품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개최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로컬 문화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혁신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메카 경주.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문무대원 과학연구소. 이를 제조 수출하는 SMR 국가산업단지. 원전 배체 시장을 선점할 중수로 배체 기술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원전 전주기를 완성하여 차세대 원자력 산업을 리드해 나갑니다. 전국 1위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에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더하고 첨단 소재 성용 가공,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사용자 중심 편의안전 기술까지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의 문화를 더해 매력있는 일터를 만듭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경주페이와 공공배달을, 경주역 이커머스, 착한 가게와 야시장으로 골목 경제를 살립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미래를 키우는 일, 경주시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분만 시스템과 영유아 진료 체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결혼부터 임신 육아까지 완전 돌봄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경주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 월세와 임대주택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주 정착을 유도합니다. 어르신들의 주거와 건강을 케어하고 일자리와 교통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주. 최첨단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복지도 더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읍면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을 조성하여 첨단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비농기촌 특구로 청년농부의 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농축산과 사료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명품 농축수산물 브랜드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갑니다. 농촌협약으로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어촌 뉴딜과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어촌생활 터전을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경주 바다를 해양레저 관광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간포항 100주년 기념사업과 어촌형 특화 사업으로 경주 바다의 옛 명성을 되살리겠습니다. 경주의 자랑인 황성공원의 옛 모습을 되찾고 천년숲길 조성, 최첨단 복합문화도서관과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도심을 재개발하고 폐역, 폐철도 부지와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를 개발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장을 확충해 나가고 금장대 일원 도시 생태축 복원과 사계절 물이 흐르는 북천을 만들겠습니다. 신곡지, 구곡지, 하동지 등 저수지 둘레길과 자전거 도로를 확충합니다. 흙무로, 안강 칠평로 개설 등 모든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심과 외곽을 잇는 사통팔달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간포 중앙도시 계획도로 개통, 황남 대형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시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 회의 강당은 새로운 입토를 마련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에이펙 성공 개최로 세계적인 국제관광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주나경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바쁘신데도 물론 여러분 신년 인사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는 청사 푸른 내모이겠는데요. 치유와 생명력을 상징하고 변화 성장을 뜻하기도 한다고 푸른 내모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나라가 번창하고 안정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도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뜻하고 받으시는 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또 아까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고 또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또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제가 업무 보고를 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거둔 성과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에펙 정상회의를 우리 경주가 유치한 것이죠. 온 시민들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APEC이 우리가 유치가 됐으니까 준비를 잘해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그런 대회로 개최해야 할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는 정상회의는 내년 올해죠. 올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열립니다. 그 기간 중에는 3일간의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아방이라 해서 소위 그 경제 CEO들, 글로벌 경제 CEO들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가 있고, 또 우리 재무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같은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미 APEC은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2월 지난해 서울에서 1차 비공식 고위급 관리회의 썸이 열렸고요. 내년 2월 24일에서 3월 9일까지 14일간 우리 경주에서 고위관리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립니다. 한 2,000명 정도 참석하는, 실제 APEC의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큰 행사가 보문단지에서 열립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APEC 본회의 때 한 6,000명 정도 참석을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 대표단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원과 기자단 등등 하면 6만 명, 7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경주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주 모든 면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APEC 정상회의를 잘 치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번 예산이 갑자기 민주당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 추경을 통해서 저희를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석기 의원께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법 근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보시다시피 총 3,246억 확보됐는데, 국비가 1,719억이고 도비가 580억, 시비가 947억입니다. 시 자체를 추진하는 게 1,447억이고 APEC 추진단이 하는 게 697억, 중앙부처가 직접 추진하는 게 1,202억인데 밑에 그 2번에 APEC 추진단 사업 가운데 2025년에 전시장 건립 및 숙박시설 60억 되고 좀 잘못됐어요. 그 전시장 건립하는데 115억이 들고요, 숙박시설이 6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광장에 우리 산업시설,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게 돼 있고, 별도로 이번에 한수원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K원전의 홍보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K-컬처 전시 홍보관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APEC 정상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자그마한 어떤 엑스포가 열린다. 산업, 문화, 박람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그 건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레거시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2,035억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정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은 재정 규모가 사상 최초로 당초 예상 기준으로 2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물론 추경까지 합하면 2조 원 돌파한 게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추경 자체로 그런 거고 제가 7년 전이죠. 시장 처음 됐을 때 우리 시의 당초 예산이 1조 1,150원이었어요. 1조 1,000. 근데 그 사이에 9천억 이상을 얻어놨으니까 1년에 한 1,300억 정도, 1,250억 정도 계속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주요 공보도 53건이에요. 사실 52건이 더 늘어나서 2,200억 정도 확보를 했고 국도비 사상 역대 최대인 1조 3,446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역시 이제 에펙 관련 국도비가 2,300억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국도비를 늘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주의 중요한 SOC 인프라 사업들이 다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우리가 에이펙을 유치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바람에 국도비가 그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력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우리 협의회에서 인터넷 언론 협의회에서 왔는데 저한테 또 우수 자치단체장 상을 또 주시더라고요. 감사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경상도 정부합동평가 1위, 매니페스토 공영인평가 등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핵심 비전은 제 그 시정 구호하고 똑같습니다. 역사, 문화, 경제, 농어촌, 복지, 소통, 화합하는 이 5가지의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런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라의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역시 이제 월성을 이렇게 정비 복원하는 이게 이제 중점이 되고 있는데 원래 한 95억 정도 들여서 탐방로 같은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들이 낭산 아직 방치되어 있는 낭산을 좀 복원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서 원래 72억 원 투자해서 토지가 거기 사유지가 많아요. 1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다 매입을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황용사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지난해 남쪽 광장을 정비를 했어요. 그 내년에는 중심 사역의 기단 정비 공사를 한 20억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문부당 성역화 사업은 사실은 거기 사유지 그게 무단 점거해서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해 협의 보상이 잘 안 되는 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재결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용 재결 정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일대를 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안선도 정비하고 그래서 내년 말쯤 올해 말쯤 되면은 그 일대가 좀 깨끗하게 정비돼서 좀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경주 업성 정비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돼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 문화재청장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남아있는 예산을 딱딱 끌어가지고 원래 28억 주기로 했는데 28억까지 다 못 받고 23억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을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림 초등학교 동편하고 북편에 정비 복원하는 거고 또 원래는 북쪽 옛날 고물상 있던 그 접자리 쭉 해서 우선 발굴 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부대학 해양역사관은 건축공사 완료했고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원래 10월에 개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는 쪽샘주상 길 건너편에 지금 이강구 사직지 쪽에 하게 되고요. 경주 라원은 한 90억 정도 들여서
우리나라 최고가는 그런 식물원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광공사에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주차장 협소한 주차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서 동공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보문단 전체의 환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예술 창작소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이제 협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교육적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신관광단지는 오봉산 관광단지 골프장 짓는 거, 그다음에 북경주 웰리스 관광단지는 설리치 골프장 확대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농은 미디어 아트 해가지고 우리가 큰 성과를 거뒀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16억 더 줬어요. 그래서 내년 에이펙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는 말씀드린 미래차 승인가공센터, 탄소 소재 리사이클 센터, 이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센터, 이거는 이미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그 미래차 사용자 중심 편의 안전 부분 고도화 기본 구축 사업, 이거는 당초에 스마트 유틸리티 기술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담당 그 국장이 자기 고향에 IT가 좋다고 줘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이 편의 안전 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차가 1단계부터 5단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차는 2단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고 없이 아주 편리하게 운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술들을 선점해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올해쪽으로 꼭 선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전용 산업은 안강에 짓는 거예요. 안강에 사실은 전기자동차 확장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장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완수차 공장을 들어오려면 공장 몇 평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주행 시험장도 필요하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 전용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반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는 정부에서 지금 10개를 지금 지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첨단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좀 해달라고 좀 추진하는데, 대구가 2023년도에 미래차, 전기차, 전기차 모터 이 2개로 됐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경산, 영천, 외동, 우리 울산도 이어지는 소부장 특화 단지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산업 관련해서는 문무대관광연구소 차제에서 진행되고 있고, SML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100개 정도 필요한데 기업체 85개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해서 2026년 내 7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SMR 제작지원센터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정수로 해체기술원, 또 원자력 공동 캠퍼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없이 진행돼서 우리 경주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민 경제의 안정이 중요하죠. 우리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올해 3차년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또 경제페이도 정부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는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3월까지 저희들이 10% 할인해 주는 걸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전통시장 현 시설 보수,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소위 보험료라든가 대출 이자, 특별 운전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차질없이 하겠고,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 보전, 2차 보전, 또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도 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경주를 위해서는 신농업 혁신타운은 이제 기반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 시설도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농업 실증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메인 빌딩인데 거기에 들어서면은 농업기술센터도 옮기고 그야말로 우리 신농업혁신타운이 우리 경제의 농업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기술이 이제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604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건천, 형곡, 서면, 내남 등등에서 농촌 공간 정비도 하고 기초생활 거점도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안해적 관광 거점 조성 사업 490억짜리 저희들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지없이 운영하고 동해어 관상협회 플라자 이름이 관상협회 플라자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 화로회 센터 이렇게 짓고자 하는 거예요. 보문단지에서 쉽게 동해안의 청정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차지하시는 내년 또 간판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고 미항으로 새로운 100년을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주형 저출생 정책 문제인데 이거 자꾸 줄어서 걱정이죠.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거가 1년에 한 1,700명씩 줄고 있는데 결국은 어르신들 좀 덜 돌아가시게 만들고 또 젊은 우리 친구들 애 많이 놓게 만들고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지난해 시민운동본부 발족했고 여러 가지 결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혼부재 임대주택 지원해주고 또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완전 돌봄 시스템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건강관리 지원 또 24시간 분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산후 조리비도 지원대로 지원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등등을 통해서 소위 양육도 우리 시가 가급적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희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신골든 창업 특구 조성 사업, 또 청년센터인 청년 고도 활성화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5대 우리 무지개 청년 정책이 됐습니까? 이번 무지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톡팔달에는 도로교통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황금대교는 지난해 개통이 됐고 간포 중앙도시계획도 개통이 됐죠. 또 외동 농수도 4차선 도로, 내정건 청강국도 이런 것들은 장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새로 하는 게 이제 안강 칠평로 확포장, 강동 안강 도로 건설.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흥물 있잖아요.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는 그 사이의 길도 새로 개설할 계획이고, 황남동의 통합환승주차장은 올해 안으로는 개통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 차 대놓고 자기 차 몰고 여러 가지 환승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외동하고 안강에 화물자동차 공영차우를 조성하고 또 불국 구정생활고 개체, 건천 천포 개체,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혼잡한 교통 문제 해결하고 사통팔달하는 경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황성공원 재무수사기 기공식을 했는데 저희들 그 주변에 한 11만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저희들이 전부 다 샀어요. 사서 본격적으로 옛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 하고요. 국립산림과학관 또 복합문화도 수관도 지금 설계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복지센터 뭐 중부 황호 통합동 복지센터 올해 중으로 하고,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또 용광동 월성동 뭐 몇몇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또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올해 되면 대부분 다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충역 국민체육센터, 남경주의 국민체육센터, 또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현곡체육공원센터, 베이스볼 파크 3구장, 이 모든 시설들은 원래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과 더불어서 올해는 에이펙 가장 중요한 역점 시책이죠.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이펙 유치와 성공 개최는 우리 시의 위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언론인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한 분이 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밖의 질문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 등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면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펙은 특정 대통령이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국가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행사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 10월 말인데 늦어도 5월, 6월까지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세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때 한 6월 되면은 각국 정상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사실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내년 한 5, 6월까지는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완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누가 되든 간에 국제사회에 자신의 대외적 신인도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더 많은 지원이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행사 진행되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두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 욕심에 이거를 계획을 해서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같은 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고 싶은 욕심에 저희들이 한 235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행사를 진행되는 문제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북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비와 시비로 충당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죠. 친환경 농업 단체도 있고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 경주는 워낙 지역이 넓고 또 그
그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룹 자체가 어느 한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막 흩어져 있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나갈 것이고, 뭐 골프장이나 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농약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파크 골프장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2022년인가요? 청년정책원년회로 선포를 하고 1,500억 이상을 청년정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없겠죠. 1,500 가지고 그 사람 청년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본들 얼마나 충족시키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아용되는 그런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제일 시급한 게 청년 주택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플러스 월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뭐 우리 청년들이 그 여러 것들을 다시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보완해라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신랑경 센트럴 파크 조성은요, 우리 사실 김석기 국회의원님 공약상인데 지금 여기서 뒷받침하기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구상은 우리 그 대농을 하고 그 앞에 5분군 있지 않습니까? 신라 대종이 있고 공항대 그게 이제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자. 또 신라 동문 월제하고 반월선 이게 또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제 그것이 시행됐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 전체 교통의 흐름이나 도시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대체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용역 결과를 보면서 서로 시민들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신라문화관광단지는 과거에 이제 우리 경주의 경우에는 이 신라 환경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부와 경북도에서 가상의 역사 공간 하나 만들어서 관광단지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여러분 부에 가면 백제 역사문화관광단지라고 있어요.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백제의 주요 관광사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요즘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관광단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같은 개념으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처음에는 뭐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청장이 자기가 동의하고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 국가문화유산청의 소관은 아니고 이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소위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문화관광부하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합동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전문성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 정군 도시개발 사업지구하고
지금 그 밑에 봉농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그 사이의 부분을 거기 신평마을이라고 그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좀 연결되면서 그 청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확장이 다 됐고 그 하청교수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이 됐고 그 기존 있는 거는 확장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연결한 거고요. 그 지역은 그 하천에 돌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채집을 해서 자연적으로 적축을 살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자연석이 없고 또 자연적 깬돌도 가져올 수가 있지만은 요즘 또 블록이 잘 나옵니다. 철저하게 시공해서 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한 본부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시가 이제 내륙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해안선도 한도 공원 잠재를 지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교통 접근성이 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부터 시작해서 구룡포까지 가는 그 도로들을 전부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고, 또 우리 동해안의 관광 단지 가운데, 관광 인프라 가운데 우리 경주가 사실 제일 부족한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해안 관광 해안관광 거점 단지 490억짜리를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에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 동해안의 여러 소위 관광 자원과 또 해상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해양 침식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우선 제로부터 안전한 그런 그 동해안을 좀 만들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동해안 일대는 그냥 그저 수산업하고 관광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10년, 20년 후면 SMR 포산업단지 등등 해서 그 일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혁신 산업도시로 규모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 당장에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동해안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간담회 우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제가 이행하지 못한 공약 가운데 우리 도심 재생 사업에 성건 일지구 저게 5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게 선정이 돼서 도심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져서 제공되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특히 윈선 7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왔던 그런 일들이 가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아주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우리 경주가 한 단계 더 성장, 도약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셨듯이 새해 안에도 변함없이 성원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